와, 오늘 엄청 덥다, 진짜. 자. 아, 문제가 지금 딱 어때요? 이게 1, 2, 3, 4번만 그나마 조금 난이도 높고요. 3단원은 사실 지난번에 간단한 걸로 한번 나갔다고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어려운 문제는 안 넣었어요. 쉬운 문제들밖에 안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트쌤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맞을 수 있는 애들로 집어넣었어요. 뒤에는 자, 일단 직전과 직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12개를 다 맞은 사람이 일단 2명이었어요. 시간이 한 4분, 3분 뭐 한 요 정도 좀 남았습니다. 좀 여유 있게 남았고요. 자, 그리고 11개 맞은 친구 중에 한 명이 4번 틀렸어요. 그리고 초과 시간 되면서도 4번 아쉽게 일단 그대로 남았고 참고로 지금 2명 빼고는 4번 맞은 사람이 없어요. 4번 맞은 사람 없습니다. 4번은.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명도 4번 그대로 4번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맨 처음에 10개 맞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4번, 7번이었는데 초과 시간 나중에 이제 수정하면서 11개로 만들어졌습니다. 4번 하나 남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명 또 4번 고스란히 또 4번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4번. 자, 아이고 4번만 좀 그래서 좀 미안. 내가 숫자 4를 좋아해서 미안. 자, 그리고 또 4번. 아이고야. 다 4번이네요. 그렇죠? 다 4번. 그리고 초반에는 좀 이거저거 틀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9개로 되면서 최종적으로 4번, 5번, 12번. 자, 이렇게 남은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4번 빼고 사실 크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5번하고 12번은 간단하게만 빨리 후딱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5번은 어차피 약간 좀 내신형 문제여가지고 딱히 볼만하지는 않습니다. 자, 4번은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fx가 ax-9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x가 a보다 큰 경우, gx라는 함수가 fx분의 x 마이너스 a인데 이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되게 좀 어렵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fx가 지금 분모가 0 나오면 어떡하냐, 약간 좀 요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쵸?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맨 처음에 지금 얘 정력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란 말이 지금 없어요. 연속이란 말이 없고요. 얘가 연속이 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자, 요거랑 이 두 함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왜 다른 거죠? 얘는 애초부터 정력이 1이 좀 비어 있어요. 안 나와요. 이거는 따로 정의하지 않는 이상 애초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은 정역이 실수 정범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냥 이 함수 자체에서 이게 연속이 되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fx가 이게 0 나온 경우가 생겼다고 쳐봐요. 100% 무연속이에요. 괜찮아요? 아예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를 딱 보면은 x 플러스 1이에요. 둘 다 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빵꾸. 이거 어떻게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아예 정의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분모가 0 나온 경우가 있다고 쳐도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 뭐 정역으로 다른 걸 정리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일단 수렴해야 되는데 이 0 나오는 거 수렴하려면은 곱한 게 통째로 빵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빵 나와야 되는데 분모가 예를 들어서 x-3 뭐 이런 인수가 있다고 쳐요. 분자가 x-3 하나만 있어가지고 안 돼요. 약분하고 0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수가 분자가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무슨 뜻이에요? 분모 0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들어왔었던 거 요거 있었죠? 뭐냐면은
굳이 얘를 분모 문자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2분의 1, 뭐 x가 뭐 2보다 작고 그 다음에 뭐 x가 2보다 커났다. 뭐 이런 애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뭐죠? x가 2인 지점에서 점근선 2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나오겠고 2보다 커났던 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일단 f는 불연속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달라. 그러면 얘는 똑같이 x가 2보다 작은 경우, x가 2보다 커났던 경우, x-2분의 gx. 그 다음에 얘는 그냥 x 곱하기 gx인데 어차피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얘는 연속이려면 통째로가 그냥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똑같아야 되죠. 자, 요 자체가 얘는 어차피 인원나 우극하이나 똑같은 값 나올 거예요. gx가 다항함수라면. 그쵸? 그럼 얘는 EG2로 나올 거니까 방금 얘기한 거랑 어때요? 분모 0 되는 경우 나오잖아요. G2 일단 빵 나와야 돼요. 그쵸? 왜? 일단 약분을 해야 수렴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G2가 빵이라서 얘는 무조건 빵으로 가잖아요. 한마디로 gx는 x-1이라는 인수가 최소 2개는 있어야 돼요. 최소 2개. 그쵸? 그러니까 아까 이쪽에서 보면은, 그래, fx가, 물론 0이 나올 수 있다 쳐요. 그걸 나중에, 정력으로 하나의 함수값을 정의해서 연속이 되게 강제로 좀 만들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얘 인수 가지고 있는 순간, 무조건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얘 인수 2개 이상 가져야 된다고요. 1차로는 도저히 안 돼요. 괜찮죠? 1차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떡하지? 분모가 0 나오면 안 되겠지.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0이 나오면 안 되고요. A보다 큰 경우도 0이 나오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올 거고요. X가 A보다 큰 경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X 마이너스 9. A. 이렇게 되겠죠. 둘 다 0이 못 나온다. 분모가.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0 되는 경우가 a분의 9. 얘가 0 되는 경우가 0과 1. 그쵸? 그러면 얘 한번 놓고 볼게요. a분의 9가 있어요. 자, a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a는 얘보다 오른쪽이면 돼요? 안 된다고요. 이 안에 지금 얘가 빡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얘보다 왼쪽에 A가 잡혀야 돼요. 그쵸? 작아야 되는구나. 같아도 안 돼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쵸? 같아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0과 1이 있다고 치는데 A보다 큰 경우예요. 그럼 A가 0보다 작아도 안 되고요. 0과 1 사이도 안 돼요. 반드시 A는 1보다 커야 됩니다. 그쵸? 얘는 등호 들어가도 되나? 안 되겠죠? x-1이니까 약분해가지고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쵸?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무조건 커야 돼요. 등호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랑 이걸 둘 다 만족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면 일단은 양수겠네. 그럼 얘를 정리한다고 양변에 a를 곱한다 그러면은 a제곱 9 나오는데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왜냐면 둘 다 만족해줘야 되니까. 양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마3부터 3, 4인데 1보다 또 커야 된대. a는 1보다 크지만 3보다 작다. 이거 외에는 아예 수렴할 수 있는 경우가, 연속일 수 있는 경우가 안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케이스 중에서 정수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2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0이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일단 한번 생각을 잠깐 좀 해볼게요. 5번. 요거는 교평수에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아예 없진 않은데 완전 좀 내신 스타일이라서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에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7까지 변할 때 평균 배달. 그렇죠? 그럼 얘는 몰라.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부터 k까지 변화율. 그렇죠? 자, 그러면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fk 빼기 f 마이너스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랑 도함수 정의는 알고 있지만 미안해, 이따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 거예요. 한번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아니구나.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냥 이게 다죠. 미안. 루트 7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게 같으려면 상수 K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한번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뭐 미분계수 정의로 들어가도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미분법을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3x제곱이라고 칠게요. 자, 그럼 얘는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7, 3, 21로 나오게 되겠고, 그럼 나머지 요거 정리한다면 k 플러스 1분의 fk, k세제곱 빼기 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k 플러스 1분의 k세제곱 플러스 1,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렇죠? 그래서 넘기면은 5, 4,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4는 빵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거나 5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답은 5번밖에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2번 한 번만 볼게요. 자,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것도 사실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좀 들어가기는 할 텐데 일단은 직발성으로 푸는 방법만 일단 먼저 잠깐 좀 볼게요. 자, fx가 1보다 커나 틀 경우에는 x제곱으로 나오고 있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ax 플러스 b예요. 자,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치 함수입니다. 그쵸? 1보다 큰 거밖에 안 나와요. 1보다 큰 거밖에 안 나와요. 자, 얘는 직선이에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끊겨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일단은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만나더라도 이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달라버리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경우밖에 안 돼요? 사실상 접하는 경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곡선으로 빠져버리는 거니까 얘는 일단 첫 번째 x는 1에서 연속 나와야 되고 x는 2에서 미분계수가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집어넣어서 똑같고요. 미분에서 1 집어넣은 게 똑같으니까 2는 a. 그래서 얘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나가는 거 지난번에 연속 다 나갔죠? 다 나갔어. 자, 짜짜짜. 짜짜짜. 오케이. 미안해. 프린트를 뽑았는데 다 못 들고 가서 금방 갖고 올게. 오케이. 짜짜짜. 짜짜짜짜. 짜짜짜. 짜짜짜. 또 누구가? 오케이. 자, 그러면 미분계수와 도함수에 관련된 정의를 한 번만 좀 얘기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미분계수와 도함수는 알지만 정확한 정리 그냥 한 번만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냥 한 큐에 좀 들어간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함수가 뭐냐? 자, 도함수는 원래 그냥 국어적인 정의가 따로 없어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나는 이거를 굳이 뭐라 그러냐? 미분계수로 정의가 된 함수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냥 내 표현 방법이니까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는 뭐냐? 미분을 취한 어떤 계수라는 뜻인데 뭐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근데 얘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엄밀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게 있어요. 용어 정리해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죠. 이거 설명 안 했죠 지난번에? 했나? 안 했지? 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했나? 알았어. 자, 설명 안 했지? 미안. 실력이 안 했지? 알았어? 미안. 화이팅!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교과서에도 아예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용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순간, 두 번째는 변화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변화율이라는 말에서 보면은 변화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변화하는 비율이라 그러면 일단 뭐가 변하는지 봐야 돼요.
좌표 평면상에서 사실 변화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점의 변화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점에서 두 번째 다른 점으로 변한다. 그렇죠? 변한다. 그 변화의 비율을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변할 때 당연히 x 변화와 y 변화를 구분할 수 있겠고, 이 x 변화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델타 x라고 얘기를 하죠. 델타 x. 자, 이 델타 x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x의 증가량, 아니면 x의 변화량.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에서 x의 증가된 분량이라 그래서 증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과서에서는. 자, 그리고 얘는 y2 빼기 y1. 자,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y로 그냥 y의 증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b라는 용어가 있고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b는 뭐 몇 대면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3대 4라는 b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걸 비율로 바꾼다. 초등학교 때 뭐 3분의 4로 바꿔도 되고 4분의 4 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b랑 비율에 대한 얘기인 것 뿐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4배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에서 4분의 3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x 변화와 y 변화의 어떤 비율로 나타내 주게 될 텐데, 우리가 늘 쓰던 게 있어요. 그쵸? 델타 x분의 델타 y.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죠? 우리는 기울기라는 표현으로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그냥 기울기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 얘기하는 거.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변화하는 게 그냥 딱 두 점밖에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이 두 점에 대한 어떤 큰 틀만 잡겠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평균적인 변화 비율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 변화율을 변화율과 같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요게 다른 말로는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런 평균적인 변화를 순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가 한없이 가까워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서 순간 변화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가지고 우리는 정리해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를 조금만 더 새로운 그래프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알고 싶어요. A점에서 순간 변화율을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쵸? 순간 변화니까 당연히 한 점으로 잡아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짜 한 점밖에 없으면 아예 변화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랑 A가 아닌 다른 점 가지고 또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때 증분으로 표현해도 상관없고, 델타 x, 그죠? 보기 싫어요. 꼴배기 싫어요. 그래서 보통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h라는 표현으로 델타 x를 대체합니다. 자, 아니면 아예 그냥 변소식 표현 형태인 x로 잡고 가도 상관은 없겠네요. 자, 이때 얘가 fa가 되겠고, 요게 뭐 fa 플러스 델타 x로 써도 되고, fa 플러스 h로 써도 되고, fx로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델타 x분의 델타 y, 그쵸? 평균 변화율을 끄집어낼 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종류가 세 종류라고 얘기했어요.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안 쓰다 그랬어요. 미안, 안 써요. 자, h, 그죠? 델타 x 대신에 h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경우,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는 안 쓸 거예요. 다만 극한이 들어가야만 우리는 순간적인 변화로 볼 수 있구나. 그렇죠? 순간적인 변화로 볼 수 있구나. 그럼 얘는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다가 원래 점점 가까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없이 가까운 어떤 수예요. 한없이 가까운 어떤 수. 그렇지만 우리가 찾을 수는 없는 점이에요. 괜찮죠? 약간 그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경향성으로 봤을 때 가까워지는 그 느낌으로 생각하라는 것 뿐이니까. 자, 그럼 한없이 가까워졌어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사용하는 점논리라고 한번 해볼게요. 확대 끝이 있어서 현미경 가지고 보면 점이 보인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미안해. 절대 안 보이지만. 자, 그래서 얘를 확대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얘는 정확하게 x가 a인 지점. 자, 그리고 a의 바로 오른쪽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a의 왼쪽 지점이 있다고 칠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a에 가장 가깝게 붙어있는 오른쪽 점이라고 딱 찝는 순간 사실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실수점 또 있어요. 절대로 확대 끝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대 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냥 생각만 해보자. 약간 그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 보면은 이거 어차피 극한이잖아요. 그 좌극한 우극한 다 따져야 되죠.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을 따진다. 얘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인 경우랑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인 경우로 똑같은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얘가 사실상 기울기의 우극한이잖아요. 기울기의 우극한. 다만 이거를 우미분계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참고로 우미분계수라는 용어는 교육과정에 없어요. 아예 없는 용어입니다. 그냥 편의상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뭐예요? a, fa랑 a 플러스 h, a 플러스 h, a 플러스 h. 그렇죠?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h가 0 플러스면은 요 점이네요. 그렇죠? 이 둘 사이의 기울기가 지금 우미분계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미분계수. 자, 그러면 반대로 0 마이너스면 a 플러스 h가 a보다 왼쪽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과의 기울기. 그렇죠? 요거를 우리는 좌미분계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는 좌미분계수예요. 자, 그럼 당연히 극한값은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아요. 수렴하니까 얘 오른쪽의 수렴값과 왼쪽의 수렴값이 같은 값으로 수렴할 때만 우리는 이걸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때 얘를 조금만 더 잡고 x 변화와 y 변화로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요 x 변화가 dx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dx. 자, 얘는 원래는 데리바티브 x라고도 쓰고요. 아니면 디퍼런셜 몰라! x 미안해. 영어가 짧아서 안 되겠다. 스펠링을 까먹었어. 디퍼런셜 미안해. 자, 그래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실제 미적분학에서. 자, 그때 그 약자로 dx를 쓰는데 빨리 지워야지. 자, 그러면 dx는 뭐라고 그러냐? 얘는 아까 델타 x가 x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디퍼런셜 x, dx는 뭐라고 그러냐? x의 변화량은 맞아요. 변화량은 맞는데 미소 변화량이에요. 미소 변화량. 스마일은 당연히 아니겠고요. 그죠? 극미할 미자의 작은 소자입니다. 극도로 작은 변화량이에요. 내가 미친 듯이 확대를 해가지고 A의 바로 오른쪽 점을 잡았다. 그 둘 사이 간격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작아집니다. 영원히 작아진다라는 표현도 쓸 수 없지. 무한소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현대 미적분학이 증명을 해버렸어요. 자, 어쨌거나 얘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작은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x의 미소 변화량 dx 그냥 알고만 있어요. 고등과정에서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자, 그리고 y의 미소 변화량 dy. 그래서 얘는 dy dx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봐주면 됩니다. 이때 얘는 뭐냐면 dx분의 dy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엄밀하게는 dy dx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 현대 미적분학은 얘를 분수꼴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수꼴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그냥 수렴값이에요. 그냥 수렴값.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이것도 이차함수 x제곱 함수에서 1인 지점에서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만약에 계산한다고 쳐봐요. 이 분수예요? 아니에요. 괜찮죠? 그냥 dx, dy, dx는 지금 이런 값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값. 그래서 얘는 분모분자로 인정을 안 해요. 하지만 고등과정에서는 분수꼴로 보면서 약분해도 전혀 지장은 없어요. 수능 끝날 때까지 전혀 지장 없으니까 그냥 나는 분수꼴로 생각을 할 거예요. 오케이? 왜냐? 어차피 지금 하는 미적분이 다 고전 미적분학이에요. 현대 미적분학은 얘랑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뭐야? 그럼 이거 다 틀린 거? 다 틀리는 거예요.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데 왜 하지? 현대 미적분학은 얘를 알아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현대 미적분학은 이제 입실론 델타 논법이 정론으로 들어가 있는데 나도 맨 처음에 딱 봤을 때는 한 미적분학 한다고 자신하거든. 처음에 딱 봤을 때 뭔 소리인지 감도 안 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감도 안 왔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와 대박이다. 천재인데? 막 약간 좀 이런 생각? 그래서 옛날부터 하던 그 고전 미적분학을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현대 미적분학은 이제 대학교 가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a인 지점에서 라고 일단 생각해도 돼요. 뭐 여기 표현 방법은 본인 편할 대로 해도 됩니다. 다만 이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미적분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수투에서는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대신 뭘 쓰죠? F'A 이렇게 쓰게 되네요. 참고로 그 미적분은 그렇죠? 그 공동창시로 봅니다. 갑자기 미안해 역사 시간. 자, 공동창시로 봅니다. 누가 만들었냐? 그 유명한 뉴턴. 그죠? 아이작 뉴턴. 그죠? 만율력 법칙하고 상어가 떨어지네. 그죠? 그 아저씨. 자, 그 아이작 뉴턴. 물리학자로 유명한데 수학자예요. 영국 수학자.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이제 독일 수학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뉴턴은 아무래도 과학 쪽에 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과학적인 사고를 많이 해요. 수학자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미적분 자체를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적으로 해석했어요. 기울기 개념으로 해석해서 정립한 사람이고요. 라이프니츠는 독일 수학자인데 이 사람은 그냥 정통 수학자예요. 정통 수학자. 그래프 완전 배제하고요. 온리수식이에요. 온리수식. 근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둘이 똑같은 소리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고 나서 공동창시로 봅니다. 맨 처음에는 뉴턴이 단독창시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이게 뉴턴식 표현 방법이에요. 뉴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라이프니츠가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필요 없었으면은 그냥 이것만 쓰겠죠. 이게 나중에 필요해요. 일단 왜 필요한지는 일단 냅두고 왜?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이걸 좀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변수가 x, y 두 개밖에 없으면 그냥 프라임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변수로 들어가는 이제 미적분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뭐가 변했을 때의 기준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그럼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뭐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뉴턴식 표현 방법은 아니에요. 뉴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그 라그랑지 표현, 미안해. 그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두 가지 표현 방법밖에 없어요. F'A.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증분식 표현 형태, 그 다음에 변수식 표현 형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자, 이거 두 개 외에는 절대 미분계수 정의가 아니죠. 두 개 외에는 치환해서 이 꼴 나와야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미분계수에 관련해서 어떻게 들어간다? 기울기를 극한씌워서 우리는 미분계수로 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기울기를 극한씌웠다고 전부 미분계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두 개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도함수. 자, 미분계수랑 도함수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막말로 함수냐 아니면 함수값이냐 그냥 그런 느낌이죠. 요건 좀 지우고 이렇게 해볼게요. 쉽게 말해서 F1이 자, 여기 4, F3이 6 이렇게 나간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함수값인데 함수는 그러면 EX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프라임만 붙여놓으면은 이제 미분계수 얘는 이제 도함수. 그렇죠. 그래서 도함수랑 미분계수는 그냥 함수냐 함수값이냐 그냥 그 정도 차이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F'A가 2A예요. 얘는 미분계수예요? 도함수예요?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막 섞어서 써요. 뭐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래도 되잖아요. X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그 도함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함수냐 아니냐만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F'X는 아쉽게도 증분식 표현 방법밖에 없어요. 변수식 표현 형태를 쓰지 않습니다. 못 써서 안 쓰는 건 아니고요. 헷갈려서 안 써요. 얘만 도함수예요. 얘만 도함수. 뭐 물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리미트 t가 x로 갈 때 t-x분의 ft-fx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생긴 것 자체가 일단 헷갈리게 생겼죠.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굳이 얘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상태로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마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도함수는 항상 뭐라고 부른다? 그냥 기울기 함수.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냥 기울기 함수. 자, 그러면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레벨 2는 많이 쉬우니까 저기 레벨 3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쉽긴 한데 16번 한 번만 해볼게요. 16번. 자,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막 리미트가 있는데 시그마까지 들어가 있어서 얘는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h분의 1 해놓고 시그마 합쳐볼게요. 뭐 따로 써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k는 1부터 5까지 f 1 플러스 kh 빼기 f1 그렇죠. 이렇게 잡아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h를 분모의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h분의 f1 플러스 kh 빼기 f1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1부터 집어넣어서 5개 구한 다음에 극한 따로 가나 아니면은 시그마가 밖으로 나가서 극한 먼저 취해놓고 시그마를 나중에 하나 상관은 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다 정리하면 되니까. 그죠? 다 따로따로 정리하면 각각 수렴하니까 수렴하면 따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요거 미분계수 정의 그대로 가려면 1 플러스 KH랑 1, 에 대해서 그렇죠. 이 변화를 보려면 Y 변화가 지금 이걸로 돼 있으니까 X 변화는 KH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K가 분모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K 해주면 되겠고 아이고 어차피 얘는 지금 F'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F'A가 A죠. F'1이 A죠. 그래서 얘는 KA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15A. 그쵸? 그래서 A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28. 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변수 x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로도 한번 좀 가볼게요.
그 어렵지는 않은 건데 26번 한 번만 해볼게요. 26번. 다 맞은 사람은 다 맞았어요. 심심한 친구들은 앞에 거 좀만 더 풀어보면 됩니다. 아직 하고 있는 도중이지. 자, 이 문제 해석을 좀 볼게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다 대입해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는데 0에서 연속이라 그랬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는 x분의 fx 빼기 f0예요. 자, 그게 현재 f0랑 똑같아야 된다. 이게 뭐지? 이게 미분계수 정의죠? 사실 그냥 연속으로 문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여기다 집어넣은 거는 이거 같은 것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다함수 입장에서 F0은 사실 뭐랑 똑같아요? 무슨 마지막 BX 플러스 C라고 친다면 F0은 C로 나오죠? F'0은 뭐가 돼요? 1차 계수가 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상수항과 1차 계수가 똑같은 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쵸? 조금 빨리 본다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상수항과 1차 계수 다르네. 그쵸? 1 플러스 1이었으면 맞는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상수항 1차 계수 똑같죠? 니은 맞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상수함과 1차 계수가 똑같냐? 잠깐만. 이거 전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얘는 어쨌거나 그냥 미분을 좀 해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얘는, 뭐 물론 여기 식에다가 그대로 해서 연속으로 문제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럼 F0은, 현재 1인 걸 알 수 있어요. F'X. 사실 우리가 미분법을 아직 써놓진 않았는데, 그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갈게요. F'0이면 10 빼기 9니까 1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니도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쪽에 넘어가서 30번 한 번만 해볼게요. 30번. 함수라서 다항함수는 전체적으로 미분 가능 함수라. 오케이. 벌써 풀었어요. 답답.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잠깐만 좀 보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얘는 지금 어쨌거나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네요. 그쵸? 자, 지금 F라는 함수는 다항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함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1 집어넣은 값으로 수렴할 거라 F1 빼기 G1이 빵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원래는 극한이 빵인 거예요. 극한이 빵.
다만 다항함수니까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똑같을 거라서 그냥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 고난이도 중에서는 이거 지금 불연속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것만 빵 이거 아니면 아예 틀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고난이도 중에서는. 얘는 원래 극한이 빵이에요. 자, 여기서 F1과 G1이 똑같다라는 걸 알겠고, 마찬가지로 얘는 이대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는 F'X 빼기 G'X가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죠? 찢으면 되니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에 F1과 G1이 똑같으니까 이야 와우. 자, 얘는 지금 fx에서 빼기 f1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없는 거 뺐으니까 f1 더해주고 빼기 gx. 근데 잠깐만 f1은 g1과 똑같죠? 그래서 얘는 이 상태에서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잠깐만. 잠깐 보고 있어요. 우리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거. 그럼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 그 다음에 빼기, x-1분의 gx-g. 그쵸.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얘는 f'1 빼기 g'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F'1에서 G'를 뺀 게 현재 5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 얘는 지금 F1, G 똑같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나타내지는 게 Fx 빼기 F1 플러스 Gx 빼기 F1인데 G1으로 써도 되니까 F'1 더하기 G'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F'1과 G'1을 더한 게 그냥 7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뺀 거는 5인데 더한 게 7이야. 그럼 6과 1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6, 1, 6, 1 이거밖에는 안 될 겁니다. 틀렸나?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분모 0으로 가요. 분자 빵으로 가야 돼요. 요건 지금 F1로 나와야 되겠네. 그쵸? F1이 지금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치만 G1과 똑같다는 건 알아요. 얘는 F'1이에요. 와, 근데 F'1이 얼마인지 알아요. 자, 조금만 더 1분만 이따 마무리 해볼게요. 1분만. 30분 괜찮아?
자,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얘가 지금 6이죠? 아우, 얘가 어차피 A니까 그래서 A, B는 그냥 6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자, 미안.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원래는 레벨 3까지만 가는 게 목표기는 한데, 여기 레벨 4가 너무 많이 중요해가지고, 좀 고민스럽긴 하네요, 이거는. 32번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32번만. 자, 32번은 본 사람들은 좀 쉽게 풀 수도 있는데 처음 푸는 경우에는 사실 좀 답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풀이는 굉장히 간단해요. 다 풀었나 앞에. 그렇구나. 답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아이고, 미안해. 내신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거라. 아하. 저희 테스트 봤었네. 미안. 테스트 봤었네. 테스트 있어. 이런 주차 테스트 있어요. 자, 그래도 확인 사살 겸 후딱 한 번만 해볼게요. 진짜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32번은 자, 가나다에 있는 얘기를 싹 다 수식적으로 써놓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그러면 굳이 확인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일단은 써본다 그러면 가는 뭐 그냥 그대로, 나는 어차피 i가 1일 때랑 2일 때니까 그냥 다 썼어요. 다는 지금 원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 그랬으니까 기울기 곱이 지금 마이너스 1인 상태죠.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0이라면 여기서의 기울기랑 여기서의 기울기가 지금 수직으로 만나는 딱 그게 지금 이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가운데가 일단 좀 핵심이 될 텐데 당연히 미분계수, 빵에서의 미분계수 극한은 꼴부터 봐야 돼요. 그럼 F1 0 플러스 0 분의 F1 0 플러스 0. 근데 F1 0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0분의 0꼴이라는 얘기죠. 그럼 0분의 0꼴이라면
당연히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0분의 0꼴은 이제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거나 아니면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미분법 활용하는 걸로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일단 쟤는 뭐 미분법을 당장 지금 쓰기에 좀 애매해 보여서 인수분해를 좀 없애주는 걸로 가보자. 근데 뭐 인수분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x가 0으로 갈 때 그 인수는 그냥 x죠. 그럼 얘는 분모 문자를 그냥 x로 나눌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얘를 x로 다 나눠 봅시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따로따로 찢으면 x분의 f1x 플러스 k 분의 x분의 f1x 플러스 2k로 들어갈 거라 어차피 수렴하면 다 따로 계산 가능할 텐데 f1 0이 어차피 0이면 요 자체가 어차피 f1 프라임 0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미분계수 정의 그대로. 자,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1x는 빼기 0 빼기 f1 0 그렇죠? f1 프라임 0 그렇죠?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쓰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는 지금 f1 프라임 0 플러스 k분의 f1 프라임 0 플러스 2k가 될 텐데 그죠? 그럼 얘도 어차피 투로만 바꿔놨지 식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f1 프라임 0은 x로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x는 x 플러스 k분의 x 플러스 2k를 만족하는 두 근이 f1 프라임 0과 f2 프라임 0이라고 생각해줘도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넘겨서 정리해주니까 막상 2차 함수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됐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이거 다 나와버려서 사실상 할 거라고는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밖에는 없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얘는 두 근의 곱, 얘네 둘의 곱이 그쵸? 그냥 a분의 c니까 요건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 그래서 k가 2분의 1밖에는 안 된다. 그렇죠? 요게 그냥 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문제를 잘못 집어가지고 한번 다시 봤어요. 자, 근데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좀 여러 번 봐둬야 돼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사실상 계산은 이게 다 써서 그렇지 만약에 몇 번 본 친구들이라면은 그쵸? 이 문제 딱 보면은 그냥 뭐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 곱했는데 근각계수의 관계. 그쵸? 이러면서 그냥 금방 적용이 될 거라는 거. 그쵸? 그래서 수치 조금 바꿔놓더라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좀 아쉽다.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것 좀 가볼게요.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 에이! 질문, 오케이. 제가 되겠습니다.